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학 중3 수학을 맡고 있는 달수쌤이고요. 우리 수업은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이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들어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화면에 시간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표는요, 월요일하고 수요일 1교시와 2교시에 진행을 합니다. 다음 시간이요, 미술이네요. 여러분의 채팅창을 선생님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수업에 대한 댓글을 수업이 끝나고 두 번, 세 번씩 넘겨서 보다 보니 여러분의 댓글에 굉장히 힘이 나고 그리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요, 댓글 왕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댓글 왕은 수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답을 잘해 주었던 학생입니다. 바로 4명의 학생. 김한율 팬, 그리고 준호랑 공구이희, 왕건태조 학생이 대답을 잘해 주었어요. 기타 의견으로는 은찬이가 어려워, 또 종현이가 선생님 낸 수수께끼에 저승사자, 석진이는 선생님 말 좀 천천히 하세요. 막 입에 모터 단 것 같아요. 그리고 피카소 포는 벌써 끝났네요. 너무 고마웠어요. 민진이하고 주호도 수업 선생님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가서 힘을 내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선생님 과제 제출 어디에 합니까? 제발 답 좀 해주세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그리고 어렵고 빠른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천천히 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변명 같지만 첫 번째는 선생님이 말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영상이 전달되는 건 9초의 차이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9초를 기다린 다음에 해야 하는데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기다리질 못하고 댓글창은 다 보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나 댓글에 남겨준 모든 글들을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수업과 관련된 댓글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려워요.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조금 말을 천천히 해보려고 하겠지만 여전히 나가야 할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은 천천히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요, 선생님 과제를 도대체 어디에 제출합니까? 그런데 과제와 관련된 내용은요, 온라인 개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 PPT에 화면에 보시면 우리 개학이 언제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계약을 해요. 4월 9일 온라인 계약을 하잖아. 그러면 온라인 계약에서는 수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중3 수업은 학교에서 3시간이야. 그런데 우리 온라인 학교는 2시간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 부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상황이 각각이 다 달라요. 또는 교과 선생님마다 각각 수업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이 실시간 영상이나 EBS를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온라인 수업은 수업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있는 교과 선생님께서 어서와 온라인 학교로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달술생과 하는 수업 2시간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1시간은 과제를 2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과제 탑재 어디에 합니까? 과제 탑재는요, 학교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곳으로 탑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나중에 개학 후에 오프라인으로 받겠다는 선생님도 있고 또는 이메일을 알려주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LMS를 통해서 구글 클래스룸이나 EBS에서 과제 제출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고 과제까지도 온라인 학교, 우리 어서와 온라인 학교를 따르신다고 하신다면 선생님 달수쌤의 과제는 항상 2가지. 하나는 방콕 문제, 또 하나는 교과서 해당하는 소단원의 문제를 풀어보기입니다. 얘네들을 과제 탑재방에 탑재해 주시면 되겠어요.
수식으로 쓰긴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의 안내와 공지에 따라서 과제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수업이 아니고요. 내일부터 진행을 하고 우리 수업은 언제예요? 월요일, 수요일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온라인으로 인정은 안 됩니다. 하지만 수업이 아니라고 해서 온라인 개학이 아니라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서 녹화된 영상을 걸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약속 있었죠? 수업 시간에 이것만은 꼭 첫 번째 채팅을 센스 있게 그리고 채팅은 수업에 관련된 내용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댓글랑 한번 뽑아볼 거니까요. 다음에요. 필기하고 계시죠? 필기는 아래 링크에 보시면 링크에 선생님이 PDF 파일 올려놨습니다. 그 PDF 파일에다가 쓰면서 공부하고 복습할 때 또는 예습을 통해서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도 너무 잘해 주었지만 이번 시간에도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 나갈 내용은요. 제곱근이 덧셈과 뺄셈 그리고 복잡한 식의 계산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 방콕 문제 내셨는데 문제가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요? 도대체 뭘 찾으라는 거지요? 맞아. 선생님이 글쎄 까먹고 지금 흔들리는 이 무리수를 찾아라를 안 낸 거 있지? 그래서 무리수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렵고 빨랐다고 하니까 문제를 답만 주지 않고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말을 빠르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하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하트 문제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27이었죠. 자, 루트 27은 어떻게 됩니까? 9 곱하기 3이라서 제곱수를 근호 밖으로 뺀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에서 루트 안을 가볍게 하는 것이 계산을 하기가 편리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곱수는 근호 밖으로 다 빼야 훨씬 더 계산이 쉽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 27이니까 맞았어. 3루트 3. 역시 김한율 팬이 1등으로 답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3루트 3.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죠. 그래서 3 곱하기 3, 9라는 답이 나왔네요.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유리수죠. 다음 문제요. 촛불 문제 가보죠. 촛불 문제 7분의 루트 35 곱하기 루트 5분의 2인데요. 한번 요거 해보자. 야, 7과 35는 약분이 되네. 약분 됩니까? 아니, 주의할 사항이라고 그랬지. 그래, 근호 밖에 있는 수와 근호 안에 있는 수는 약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 대신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는 약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5일은 5, 5, 7, 35 이렇게 약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뭐가 남지? 7이 남고요. 분자는 루트 7 그리고 곱하기 2가 돼서 결국 7분의 2 루트 7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네요. 자, 안경 보죠. 촛불은 어때요?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그래, 무리수. 무리수 동그라미 잠깐 쳐놓죠. 자, 안경 보겠습니다. 루트 8분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20분의 루트 2는요. 자, 약분 시킬게요. 5, 4, 20. 이도 약분 되나요? 후련하다. 약분이 된다. 루트 4 곱하기 루트 4분의 1 곱하기 루트 4분의 1.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까? 그렇지. 4분의 1 유리수가 되겠네요. 자, 물고기 보죠. 물고기는 루트 27분의 루트 10 나누기 루트 3분의 루트 40. 그래. 자, 나누기는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곱하기 그리고 역수. 맞았어.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곱하기로 바뀌면서 얼마로 바뀐다고? 루트 40분의 3이라고 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10하고 40하고는 어떻게 돼? 약분이 가능하네.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약분, 근호 밖에 있는 수끼리 약분,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루트 9분의 1 곱하기 루트 4분의 1. 둘 다 제곱수이므로 정답 6분의 1, 092. 준혁이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이 갓 3개가 되었네요. 그쵸? 곱이 3개가 있을 때 곱셈에서요. 부호가 좀 다른 마이너스가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 부호부터 결정해 놓고 나면 식이 간단해진다. 자, 뿔, 맛, 뿔입니다. 따라서 전체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부호를 결정해 놓고 나면 다른 것들은 훨씬 쉬워지죠. 자,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약분시킵시다. 11과 21 약분시키고요. 그치? 또요. 5하고 30하고도 약분이 되네요. 5, 6, 30.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에다가 분모는 모두 약분이 됐고요. 그리고 3 마이너스 3에 얘 2하고 6하고도 약분이 됐구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인데 루트 3은 제곱이니까 3이다.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9고요. 계속 갑시다. 잠자리는요. 조금만 빨리 가볼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4 나누기 루트 3은요. 곱하기로 바뀌면서 루트 3분의 1로 바뀌고 약분되죠? 3, 8, 24.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수는 2 루트 2이니까 따라서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의 값은 루트 2와 루트 2 곱해서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채까지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다. 전체 부호 얼마? 마이너스. 그리고 나누기는 뭘로 바뀌어? 곱하기로 바뀌게 되지.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거 있나 보자. 그런데 약분하려고 봤더니만 이미 루트 3과 루트 2가 있으니까 안에 곱하니까 얼마지? 루트 6이 되잖아.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은 분모가 얼마가 되지? 그래, 6이 된단 말이야. 그럼 루트 28만 밖으로 나오면 되니까 루트 28은 4 곱하기 그래. 그래서 7이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2 루트 7이고 이거 약분되네. 그럼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 나오겠네요. 부채는 무리수입니다. 마지막 칫솔까지 볼게요. 자, 칫솔은요. 2 루트 5 나누기. 나누기가 두 번이 나오면 마찬가지죠. 곱하기로 바뀌고 역수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4, 루트 5분의 루트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될 수 있는 것들 루트 5끼리 약분을 시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지우기 잘하지. 그치? 연습했어요. 자, 루트 5끼리 지우게 되고요. 그리고 루트 5끼리 지우고 유리화 시켜야겠네. 루트 3을 곱하니까요. 루트 3을 분모와 분자에 곱하게 되면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아요. 자, 그러면 루트 3을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3분의 8 루트 21입니다. 자, 이제 다 찾았습니다. 자, 무리수는 부채와 칫솔. 이제 두구두구두구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촛불 어디 있어요? 촛불 그림에서 찾아봐. 짜잔, 잘 찾았어요? 다음은 부채 찾아봐, 부채. 타단, 마지막으로요. 칫솔 어디 있습니까? 어서 와요. 늦게 왔어도 선생님과 함께 수업 잘 할 수 있어요. 환영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드디어 오늘 수업을 해야 할 목표가 이렇게 10분이 지난 다음에 나오다니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어쩌지 걱정이 되지만 괜찮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좀 빠르지 않도록 뺄 수 있는 건 빼고 나가볼게요. 자, 오늘의 목표는요. 제곱근이 덧셈과 뺄셈입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까지 들어가 있는 복잡한 식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있잖아. 선생님이 댓글창이 어디에 있냐면 왼쪽 편에 있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생님이 고개를 돌리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댓글을 보고 있는 거야. 물론 조금 늦게 올라오긴 하지만 분명히 댓글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말을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선생님 수업에 집중해 준 최고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목표를 얘기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우리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잘할 수 있다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후에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손에 익어서 문제가 쉽게 잘 풀릴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오늘 개념은 4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제곱근이 덧셈과 뺄셈. 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요. 동류항처럼 계산하고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계산한다. 선생님, 동류항이 뭔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린 동류항에 대해서 배웠는데 동류항은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동류항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예제를 통해 살펴볼게요. 자, 3a 플러스 마이너스 2a는요. a는 같은 문자 차수도 같죠. 그래서 a 앞에 있는 개수끼리 씁니다.
문자는 그대로 개수끼리 더하거나 뺀다. 자, 그럼 계산 어떻게 될까요? 3 플러스 마이너스 2에 a까지 써주면 되겠죠. 물론 계산 결과는 3과 2를 더한 5a와 3에서 2를 뺀 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요. 얘를 제곱근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a가 양수이고 m과 n이 유리수일 때 m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의 a의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루트 a는 그대로 제곱근 앞에 있는 수끼리 더하거나 뺀다. 괜찮은가요? 자, 예제를 한번 통해서 풀어볼게요. 식으로 문자로 나와 있는 건 좀 어렵지만 식으로 풀면 쉬워지거든. 자, 그럼 풀어보면 3루트 3 플러스 2루트 3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얘 어때요? 얘 동류항이에요? 아니에요? 동류항 루트 3이 근호 안에 있는 3의 수가 같죠. 따라서 근호 밖에 있는 수끼리 3과 2를 계산한다. 3 더하기 2 얼마? 그래 5 루트 3.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때 잠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따로따로 같이라고 했어. 곱셈은 따로따로 근호를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되는데 덧셈은 될까? 덧셈은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덧셈은 되지 않습니다. 즉 루트 5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로 따로따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자, 다음입니다.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첫 번째 개념에서 그러면 동류항 계산에서 A만 나오면 좋겠는데 A도 나오고 B도 나오는 경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건 어떻게? 끼리끼리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A는 A끼리 계산하고요. B는 B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개수끼리 계산하니까 3 더하기 4, 7A가 될 거고 2 빼기 3, 마이너스 B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 자, 계속 가볼게. 그러면 우리 제곱근 식에서도요. 3루트 3과 2루트 3이 똑같은 루트 3을 제곱근으로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요. 각각 끼리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 루트 3 앞에 있는 개수들의 값 3 플러스 2 그리고 루트 2 앞에 있는 개수들의 값 2 마이너스 1로 계산해서 결국 5 루트 3 플러스 루트 2로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답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서 선생님 너무 완전히 힘이 나. 사실 지금 조금 졸리거든. 선생님 앞에 있는 감독님들도 수학 수업을 너무 오랜만에 하시니까 좀 졸려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너희들은 힘내서 이렇게 선생님을 열심히 따라와 주니까 선생님이 어깨에 벽돌 쌓고 열심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가죠.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제곱근을 꺼낸 제곱근이 덧셈과 뺄셈. 우리 지난 시간에 루트안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곱의 수는 전부 다 빼낸다고 했었지. 자, 그 개념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루트의 a제곱 b는 a제곱을 밖으로 꺼내니까 a 루트 b를 쓴다. 선생님, 이 개념이 도대체 어디에 쓰입니까? 그래, 3 플러스 루트 18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하는 예제를 보자고. 근데 이 예에서 보니까 근호 안에 똑같은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무리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있잖아. 다른 사칙연산들은 더하기 빼기를 하고 나서 곱하기 나누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제곱근은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나서 더하기 빼기를 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고마워. 힘낼게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야. 루트 18이라고 하는 이 수는 말이죠. 실제로 루트 3하고 루트 2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은 9 곱하기 2잖아. 그래서 사실은 루트 18은 어떻게 쓸 수 있어? 9를 밖으로 꺼내면 3. 3의 제곱이니까 3 루트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때? 루트 2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같은 수가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계산을 하면 루트 3은 그대로 있겠고 루트 2, 3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루트 앞에 있는 개수의 값끼리 계산한다. 3 빼기 2 하니까 계산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개념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개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개념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우리가 사칙연산할 때 곱이 나와 있는 식은 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모든 항에 곱해줌으로써 가로를 풀어줍니다. 그걸 우리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배 법칙이 우리 제곱근의 계산에도 쓰인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A와 B는 양수이고 M과 N은 유리수입니다. 이때 루트 A가요. 가로 앞에 곱해져 있네요. 그쵸?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고 루트 A와 C를 곱해서 식을 전개해준다. 따라서 루트의 A 곱하기 루트 B인데 따로따로 같이라는 규칙을 배웠으니까 루트 A, B로 써도 괜찮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 C. 그렇지. 따라서요.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 있고요. 만약 루트 A가 D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루트 A가 D에 있다면 그래, 루트 A가 D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루트 B 곱하기 루트 A인데 합쳐서 쓰면 루트 BA 또는요. B와 A는 곱셈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 성립하죠. 따라서 루트의 A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C로 쓸 수 있다. 자, 예제를 통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 보면요. 루트 5 곱하기 가로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전개하세요. 계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루트 5와 루트 3을 자, 전개해 봅시다. 루트 5를 루트 3에도 전개해주고 루트 2에도 곱해줘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 루트 5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10이므로 따라서 따로따로 같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루트 15 플러스 루트 10이야. 어때? 세 번째 개념까지 했는데 수학 포기할까? 그런 마음 드니? 지금은 그럴 수 있어.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외계어 같을 수도 있는데 수학은 어차피 손이 푸는 학문, 머리로 풀 것 같지만 이 계산들은 전부 손이 푸는 학문이거든.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많이 풀었느냐,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많이 풀었느냐의 문제이니까 많이 풀어볼 것. 계산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응용 문제를 풀 것.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유리화. 지난 시간에 유리화 어떻게 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분모와 분자의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각각 곱한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없애준다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분자에 한 항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가. 항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유리화를 해줘야 되지? 마찬가지 규칙을 적용해서 분모의 루트의 A의 값을 분자에도 루트 A의 값을 곱하되 중요한 사항 뭐냐면 분모의 항이 분자의 항이 2개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로를 쳐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를 쳐주고 그리고 그 가로를 풀기 위해서 뭘 이용할까? 그래,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얘 한번 볼게요. 루트 5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 그렇지. 그러면 분모 분자의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할까? 맞았어. 루트 5를 곱하면 돼. 자, 루트 5 한번 곱해보죠. 분모와 분자에 곱하게 되면 루트 5와 루트 5는 5로 바뀌고 자, 루트 5를 전개하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써주면 따로따로 같이니까 루트 15 플러스 루트 10으로 계산이 되겠다. 여기서 잠깐 근데 있잖아. 꼭 이렇게 계산을 해두고 학교 시험에서 왠지 이렇게 약분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렇게 약분하는 학생이 있다. 약분 될까 안 될까? 약분되면 안 돼. 근호 밖에 있는 것과 근호 안에 있는 것은 약분될 수가 없어. 그런데 가끔 선생님도 약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약분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수하지 말 것. 자, 다음 문제요. 드디어 개념이 끝났습니다. 개념이 후루룩 하고 지나갔는데 개념 정리 한 번만 해볼까요? 오늘 배운 개념은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 개념은요. 여러분이 한번 말로 해보실래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계산은 손이 하는 것이지 머리로 뭔가의 과정을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덧셈과 뺄셈 첫 번째 규칙 뭐였었어? 그래. 동류항을 계산하는 것처럼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같이 계산한다.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끼리끼리 계산한다고 그랬지? 또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또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는 모조리 밖으로 꺼내서 계산을 간단히 한다. 마지막으로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는 무리수의 값을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하고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 이 4가지였어.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 손이 익혀서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야. 알았죠? 자, 이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문제는요. 한번 계산해보자. 루트 15에다가 2 루트 6, 예, 가로 닫고 나누기 루트 3이야. 그러면 뭐 먼저 해야 되지? 나누기가 나왔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서 역수. 그렇지. 루트 3분의 1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루트 3분의 1. 자, 그리고 가로밖에 곱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전개해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분배 법칙. 루트 3분의 1을 각각을 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루트 3하고 루트 15, 또 루트 3하고 6하고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약분이 되는 거야. 약분 해볼까?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유리만 먼저 시켜주면 안 돼요? 그런데 있잖아. 문제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따라서는 유리화를 해줘야 좀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유리화하지 않고 계산을 해줘야 더 빨리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 그건 조금 풀다 보면 눈치껏 빨라지게 돼. 자, 계속 해볼게. 여기는 유리화하지 않고 전개부터 했다. 전개했더니 얘는 5지? 그래서 5, 루트 5 더하기 얘는 2 남았으니까 근호안이 2 루트 2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니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 나누기 3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루트 8이야.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졌죠. 나누기가 나왔지?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로 바뀌면서 역수. 그런데 나 하나 질문하려고 그래. 1학년에서 단항식의 계산을 할 때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 이건 제일 먼저 대답하고 아니 이거 다수결로 하자. 지금 주어져 있는 식 A 나누기 BC는 A 나누기 B 곱하기 C. 자, PPT 화면 보여주세요. 자, 두 개의 식이 같을까 다를까요? 같을까 다를까? PPT 화면 보여주세요. 보면 어떻게 될까? A 나누기 BC와 선생님 문자와 사이에는 곱이 생략되니까 같죠. 당연한 걸 왜 물으세요? 우리를 바보로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감독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달라요? 이야, 다수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지? 너희들은 천재야. 인공지능일지도 몰라. 맞아요. 달라요. 다르다. 왜 다를까?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니까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C분의 A. 얘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뀌고 B분의 1만 분모로 가니까 B분의 AC가 된다. 그럼 둘이 같아 달라? 다르다. 선생님 왜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상한데? 분명히 곱하기가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 나누기 앞에는 사실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곱이 생략되어 있다는 건 먼저 BC부터 곱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두 번째 식에서는 A 나누기 B부터 계산을 했어. 그리고 곱하기 C를 한 거지. 나누기와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냥 한번 1학년 때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해봤어. 질문이 많이 와서.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는 동안 선생님은 얘를 지울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래요? 잘 지우지? 옛날에 선생님이 선생님 되기 전에 지우개 알바도 했었어. 칠판 지우개 알바. 잘 지우네요. 후련하게.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예제 문제 풀어보면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아까 참 읽었죠. 자, 나누기는 뭘로 바뀌어? 그래, 곱하기로 바뀌면서 뭐가 되지? 역수가 되지. 2 루트 3분의 3이 되네요. 자, 그럼 식 한번 써볼게요. 식 쓰기 전에 유리화할 수 있는 건 조금 유리화합시다. 왜? 아까는 유리화 안 하더니 왜 지금은 유리화하세요? 왜냐하면 유리화를 해야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은 감이 들거든. 그러면 2 루트 2분의 자, 약분시킬 수 있는 것은 약분시킬까요? 주어져 있는 준식이를 약분시키고요. 또 근호 밖에 있는 계산을 약분시킬 수 있으면 약분시킵시다. 그래놨더니 2분의 루트 2에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3입니다. 분모가 모두 같고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모두 다 같기 때문에 하하 분자에 있는 근호 밖에 있는 수끼리 계산하면 되겠구나. 자, 1이네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없어진다. 따라서 남는 건 얼마? 그래,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다음 문제. 이건 정말 어렵다. 그치?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지? 나누기가 나왔으니까 역수 취해주자. 루트 3분의 1.
선생님, 그런 다음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한번 우리 그냥 전개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루트 3분의 1도 전개할게요. 이렇게 전개하면 분배의 법칙 써서, 자, 루트 3하고 루트 3분의 1하고 루트 27하고 또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3 루트 2고요. 그 다음 루트 3분의 1과 전개를 하게 되면요. 여기 전개하네요. 전개하면 약분된다. 따라서 4가 그냥 나오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4 루트 3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화 합시다. 유리화는 분모와 분자의 같은 무리수를 곱한다. 곱했더니 루트 3, 얘는 곱할 필요도 없네. 약분이 돼버렸어. 그치? 얘는 유리화 해야겠네. 얼마 곱해? 루트 3끼리 곱해. 그리고 얘는 루트 2끼리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3 마이너스 3분의 3 루트 6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4 루트 6이니까 약분을 시키게 되면 같은 것끼리 끼리끼리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 결과는 7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3이므로 따라서 계산은 7 마이너스 3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잘 따라왔어요? 오, 잘하네요. 좋아요. 넘어가죠. 자, 이제 실력 점검 고고! 자, 이 문제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간고사 때마다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집마다 다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 문제만 풀면 그래도 우리가 나 좀 수학 좀 할 줄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이 문제 보니까 아이고 보기만 해도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다 달라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자, 기억해 봅시다. 루트 안에 수가 다를 때는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맞춰준다. 얼마로 맞출까? 자, 고민해. 자, 이 문제를 풀 때 108을 소인수분해에서 제곱수를 꺼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빙고. 잘했어. 그런데 만약에 얘를 소인수분해 할 때 2 곱하기 54로 했다면 조금 더 실력을 늘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 이 문제에서 힌트가 봐. 계산을 쭉 했는데 결국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뭐만 남았지? 3만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겠어? 3을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다 근호 밖으로 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 그래서 108을 2가 아니라 얼마로 해야 될까? 3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 자, 3으로 나눠봐. 3, 3, 9, 3, 6, 18, 5, 36은 6의 제곱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럼 12도 어떻게 될 수 있어? 4 곱하기 3으로 바로 되지. 그랬더니 주어져 있는 준식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108은 6루트 3, 12는 2루트 3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준식이는 108은 6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루트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자, 1차 방정식 풀었듯이 미지수가 한 개에다가 식이 한 개니까 뭔가 푸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동류한 계산부터 해보자고. 자, 동류한 계산, 루트 3끼리 계산을 한다. 그렇지. 그러면 6 빼기 2니까 얼마? 4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x에는 마이너스 루트 3이므로 자, 4 루트 3 2항 하자고. 2항은 뭐지? 플러스는 등호 타고 넘어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x는 마이너스 루트 3에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고 근호 앞에 숫자가 마이너스. 잠깐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뭐가 생략돼 있어? 1이 생략돼 있으므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3인데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여 있으니까 x만 남기고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등호는 성립한다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x 값은 5 루트 3.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루트 x 값이 아니야. 75라고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이 루트 5를 근호 밖에 있는 5를 안으로 집어넣어 줘야겠지.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까? 제곱으로 25로 들어가지. 조금 졸릴 수도 있어.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루트 5가 안으로 들어가면 5의 제곱. 25 곱하기 3이니까 따라서 얼마? 루트에 75.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 주자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x는 75가 됐다. 이런 것이지. 어때?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수학이 할만합니까? 오늘 채팅창이 맙소사 너무나
선생님이 힘이 나게끔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그렇지. 너무 잘했어. 수식을 이렇게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진도가 좀 빠르기는 한 것 같기도 해, 선생님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7번째 시간이잖아. 7번째 이전에 6시간을 다 제곱근과 실수와 관련된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알차게 보고 나서 이 방송을 봐야 앞에 게 계산이 되고 지금 하는 것들이 다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앞에 도덕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선생님이 잠깐 보니까 막 게임도 하시고 막 핑크핑크 해가지고 선생님은 파란색인데 되게 기죽더라고. 근데 있잖아. 그래서 나도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 너희들이 또 이렇게 주먹 꽉 쥘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할게.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하려고. 자, 수수께끼 준비. 꽉 낀 옷을 입은 닭을 3글자로 줄이면 3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야, 인공지능 어떻게 알았어, 꽃기호? 나만 몰랐던 거야? 닭 꽉 꽃기호. 꽃기호 정답. 주먹 쥐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 다음 시간에 썰렁이도 하나 또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먹은 쥐지 마세요. 자, 문제 너무나 잘 풀었고 너희들이 예뻐 죽겠어. 자, 계속하자.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하고 문제집에 나왔을 때 확인하세요. 자, 정리할게. 우리요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는데 제곱근의 덧셈 뺄셈은 뭐였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래, 끼리끼리 계산한다. 같은 애들끼리 근호 밖에 있는 수끼리 계산한다. 끼리끼리 계산. 그러면 이제 복잡한 근호가 들어가 있는 이 복잡한 식은 어떻게 계산할 건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만 첫 번째 분배 법칙을 해줄 것. 그래서 곱을 전개할 것, 가로를 풀어줄 것, 또 제곱인수는 밖으로 꺼내서 가볍게 근호안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가 있을 경우는 2가지였지 문제를 봐가면서 분배 법칙을 먼저 할지 아니면 유리화를 먼저 하는 게 빠를지를 감으로 익힐 것. 이것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감이 온다고 했어. 자, 이제요.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은 드디어 제곱근과 실수가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래서 있잖아. 다음 시간은 이 제곱근과 실수에 대해서 대단원 문제를 풀어주려고 해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질문하는 문제들 내지는 풀어주지 못한 유형들의 문제를 몇 가지를 뽑아서 선생님 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서 좀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생들 둘을 초대해 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손 닦기. PPT 화면 볼까? 손 닦기랑 또 사회적 거리두기. 복습하고 예습은 해줄 거지. 우리 온라인 학교가 수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실시간 영상이나 EBS 링크를 거신다고 해도 같이 들어와서 또 계속 수업을 해줄 거죠?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이제 과제를 줄 시간입니다. 과제. 방콕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교과서 소단원 문제 꼭 풀어보시길 바래요. 선생님 답답해서요.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댓글에다가 무슨 교과서나 어떤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언급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좀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 좋겠고, 만약 그게 조금 어렵다면 학교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질문을 통해서 모르는 것은 꼭 반드시 해결하시고 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선생님은 인사할 시간이니까 방콕 문제를 틀어주면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방콕 문제는요. 이번 방콕 문제는 두두두두두두 달려가는 문제인데 어떤 달려가는 문제이냐면 방콕 문제 볼게요. 방콕 문제는 길에서 1번과 2번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맞는 답을 선택해서 길을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자, PPT 보면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체크를 하시고 길에서 1번 갈지, 2번 갈지, 3번 갈지, 4번 갈지.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결국 도착하는 곳은 어디일까를 생각하는 문제. 자, 이 문제 해결하시고 소단원 문제 꼭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도착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리본 춤을 추면서 하트를 날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2시에 만날 거고요. 다음 주는 선거로 인해서 선생님 수업은 없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쵸?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생님이 또 열심히 준비해서 댓글도 보고, 그쵸? 네, 월요일 날 만나기로 해요. 자,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